지난 시간에 배운 관계대명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관계대명사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이 네이밍 센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관계라는 말은 두 문장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선행사를 대신하는 명사. 선행사가 기본적으로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두 문장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쓰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공부한다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사가 쓰였다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가 쓰였다는 것은 문장의 구성 성분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어는 관계대명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면은 보어가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슬라이드를 바꿔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를 보았고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게 주어 자리에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선행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걸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북 이게 겹칩니다. 그런데 합쳐질 문장에서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지금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죠. 볼까요? I'm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읽고 있는 중입니다. My teacher recommends a book. 내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었습니다. 의 문장을 합치면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 선생님이 추천해 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때에는 두 문장을 그냥 붙여서 이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I am reading a book. My teacher recommends a book.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고요. 여기 또 주어 있고 여기 또 동사가 있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 겹치는 부분 보이시죠? 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어북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히겠죠. I am reading a book. 여기 있는 a book이 두 문장의 관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여기 있는 이 a book이 두 문장의 관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접속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바뀌고요. 따라서 which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요 앞으로 와야 될 겁니다. 적어볼게요. I'm reading a book which my teacher recommends. 이렇게 적힐 거예요. 왜 여기로 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위치가 왜 여기로 와야 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선행사라고 설명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기 때문에 선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행사 뒤에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앞부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 I'm reading a book which my teacher recommends. 나의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내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which my teacher recommends 에서 앞에 나오는
이거 해석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어북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북이 또 명사입니다. 그죠? 선행사는 명사라고 했으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주어 있고요. 여기 동사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네요. 형용사 절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위치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앞부분에 설명을 할 때는 이 위치 자리에 들어간 게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대명사의 앞강에서 설명할 때는 주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두 문장이 합쳐지기 전에 이 문장 보세요. 두 문장이 합쳐지기 전에 여기 어북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북이 내나 위치로 바뀌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주어가 아니고 계속 목적어겠죠. 이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선행사의 위치를 올바로 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목적어 상태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라고 하면 주어하고 동사가 다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선행사의 위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장이 두 문장을 합쳐질 때 두 문장 중에 공통되는 요소가 꼭 사물일 필요가 있을까요? 사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사물일 필요는 없는데 또 사물이 나왔네요. 선생님 지금 헷갈려가지고 요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해요. 이 두 문장, 이 1번 문장, 2번 문장. 1번 문장이 I want to buy a car. 자동차를 한 대 사고 싶어요. 2번 문장이 A car is made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한 대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내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써보면 I want to buy a car. A car is made in Ital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위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I want to buy a car which is made in Italy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위치 이하의 문장이 관계대명사 이하의 절이 앞에 나와 있는 a car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겠죠. 형용사절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기는 이 위치는 원래 본디 문장에서 주어였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런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생략이 될 수 있느냐? 뒤에 비동사가 따라 나왔을 때 이 비동사와 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누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냐면 which is 얘네들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I want to buy a car which is 생략되고 made in Italy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중간에 which is가 생략이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made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make의 PP 형태거든요. make의 PP 형태입니다. 그런데 which is가 생략되고 난 이하의 문장만 보고 나면 made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그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동사의 ing 꼴이나 동사의 PP 형태로 바뀌어서 앞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준다면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분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관계대명사 수업을 하다가 간단하게 분사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략적인 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얘들아 분사가 뭐니? 하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선생님 분사란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바꾸어서 형용사처럼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문장으로 볼 거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사물이 아니고 사람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내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My friend is very kind and friendly. 내 친구는 아주 친절하고 친근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문장을 합치려고 보니까 얘하고 겹치네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붙여 써보면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is very kind and friendly. 이 뒷건 안 적을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필요한 게 관계대명사죠. 지금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우리는 접속사가 필요로 하고 my friend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또 대명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이 위치에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행사를 보니까 이 선행사가 사람이네요. 즉 나의 친구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에서 위치를 쓰지 않고 who를 씁니다. 그러면 문장이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who is very kind and friendly. 이렇게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는 which를 쓰지 않고요. which를 쓰지 않습니다. who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who is very kind and friendly.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이느냐, 사물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who 쓰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보니까 I want to meet Beyonce. 나는 비욘세 만나고 싶어요. I like Beyonce. 나는 비욘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비욘세를 만나고 싶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만들 때 두 문장 붙여 쓰라고 했으니까 붙여 쓰겠습니다. I want to meet Beyonce. I like Beyonce. 이렇게 적었어요. 이러고 나서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이 Beyonce를 관계대명사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어디에 있나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비욘세겠죠? 이 선행사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죠. 이럴 때는 who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선행사의 위치와 여기 있는 이 선행사의 위치와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문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I want to meet Beyonce who I like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까지 이해가 되겠죠? 원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욘세 자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은 목적어입니다. 비욘세가 목적어죠, 그죠? 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이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요구를 할 거예요. 달라진 거는 사람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요구할 건데 사람이라면은 이 자리에 위치가 아니고 who를 써야 된다고 그랬고 who를 목적격으로 쓰면은 whom이 됩니다. whom이 되는데 이 whom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who라고 해도 되고 whom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관계대명사 앞에서 관계대명사를 선생님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플러스 비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뒤에 ing가 남거나 pp가 남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기 있는 ing나 pp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이 선행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형용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고 동사를 ing나 pp로 고쳐서 형용사처럼 쓰는 거를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설명을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거니까. 그런데 여기 이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다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I want to meet Beyonce. I like.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여기 또 주어 있고 동사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 동사 두 번째 주어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날 때 여기에 접속사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엄밀히 따져놓고 봤을 때는 없는 게 아니고 있다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는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소개했었던 문장도 잘 보면 이 문장도 잘 보면 여기 있는 이 I'm reading a book which my teacher recommends 에서 이게 선생님이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단독으로 없애도 되나요? 하고 질문한다면 없애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I'm reading a book my teacher recommends. 내 선생님이 추천한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관계대명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다르더라.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말고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혼자서도 생략이 가능하더라 하는 거 배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뒤에 ing나 pp가 남아있을 경우에 여전히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고친 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더라. 그것들을 따로 떼서 우리가 분사라고 부른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집중을 좀 하시고 좀 시간이 길긴 한데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구분이 안 돼. 혹은 뭐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때는 that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거나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후나 위치를 구분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t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I'm reading a book that my teacher recommends 이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이라는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귀차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